머리가 뚫려 혈기가 되며 하쿠지가 아닌 아카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란 본질이 무잔의 피로 덮어 씌워지죠. 왜 무잔이 아주 레알 개새끼예요. 오늘은 사르트르 철학으로 귀멸의 칼날 하쿠지 그리고 아카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달풍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요약하면 세상에 던져져 실존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며 이 일을 통해 본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은 아니고 이것이 실존이 본질을 선행한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가난에 던져져 아버지의 병수발과 도둑질을 하며 개처럼 처맞던 하쿠지는 강요받은 선택을 해왔고 본질을 만들 수가 없었죠.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로카탱이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존재론적 불안, 역겨움을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가난하며 살지 못하는 세상을 역겨워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받아 이를 의식해 완전히 주체적일 수는 없으므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고, 시선으로 타인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특정 프레임, 물건 취급하는 걸 객체화라고 합니다. 하쿠지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다른 이들은 지옥이었으며 죄인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문신을 객체화의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졸라 쉽죠? 사르트르의 신체론에 의하면 보이는 신체는 의식과 같고 1차원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는 것인데 문신은 애도에서 추방형을 받을 정도의 죄인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남들 입장에서 몽둥이는 튼튼하면서도 도둑질하는 쌍놈 쉐끼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문신을 신경 쓰지 않고 객체와 지체를 깨버리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장인어른 겸 양아버지 겸 스승 겸 쓰리 겸인 케이조입니다. 사르트르는 나를 타자에게 표현하는 모든 수단을 언어라고 했는데, 죄인인 내가 딸과 같이 있어도 되냐는 하쿠지의 질문에 죄인인 너는 접했으니 이제 없다고 말을 하죠. 죄인이라는 객체화를 깬 케이조의 주먹은 하쿠지를 향한 언어였다는 것이며 갈등과 투쟁 속에 하쿠지를 구원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타인은 지옥이 될 수 있지만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후 케이조의 딸인 코유키를 감명하다 눈이 맞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불꽃놀이 아래에서 코유키의 청혼을 받고 평생 반려자를 지키겠다며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본질을 만듭니다. 사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회의적인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존과 주체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필수 매개자라고 했었습니다. 쉽게 나라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갈등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여전히 타인은 하쿠지에게 지옥이었기에 질투를 하던 도장에게 코유키 케이조가 독살을 당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무한투쟁이라고 하고요, 아카자가 평생 싸우자고 집착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결국 하쿠지는 복수를 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잔에게도 어태 땅을 찍다가 순식간에 머리가 뚫려 혈기가 되며 하쿠지가 아닌 아카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란 본질이 무잔의 피로 덮어 씌워지죠. 왜 무잔이 아주 레알 개새끼예요. 하쿠지는 원래 지키고 싶어서 강해지려던 사람이었으나 아카자는 강해지려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목적을 잊어버린 채 100년 이상을 무의미하게 싸웠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려고 하지만 승리, 성공에 집착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죠. 저도 마찬가지. 나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사르트르 철학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자와 대자. 즉자는 자기 충족적이며 다른 존재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우위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혈기가 더 우월하다 하며 힘에 집착하며 영원히 싸우자고 혈기를 제한하며 자신의 인간 시절 기억이 없어 본질을 잇던 아카자는 즉자 존재에 해당됩니다. 반면 인간의 아름다움,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본질을 채워가는 렌고쿠는 대자 존재에 해당되고요. 사실 즉자, 대자 이런 개념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루하고 현학적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카자가 렌고쿠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햇빛을 피해 후퇴라는 건 승리자의 합리적인 판단이죠. 굳이 태양권 쳐맞고 소멸할 필요는 없잖아. 사르트르는 스스로를 즉자 존재로 여긴 사람들은 행동에서 본질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을 회피한 비열한 자들이라고 못을 박는데, 아카자는 지킬 본질이 없었기에 책임질 게 없었습니다. 사실 렌고쿠는 약자를 지켜 책무를 다한다는 본질이 있었죠. 무한열차 승객들, 주인공 3인방 전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탄지로가 아카자에게 비겁자라고 렌고쿠 씨가 이긴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지옥이라고 하면서도 거울과 같다고 절제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으며 나 스스로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타인의 시선이라고 사르트르는 말을 했는데, 무한성에서 케이조를 생각나게 한 탄지로의 주먹은 하쿠지라는 본질을 기억하게 만들며 코유키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상황을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자유와 본래적 실존을 주체적으로 되찾아 회복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쿠지는 아카자의 업보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천국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코유키 케이조 아버지는 하쿠지와 함께 지옥으로 가죠. 사르트르가 사랑을 실패라고 여긴 것처럼 사랑하는 하쿠지를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포기하는 건데,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지만 지옥을 같이 감으로써 지옥을 극복한 사랑은 사르트르에 의하면 아름다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처럼 자기 자신을 잊어가기도 하고 초심을 잃고 막 나가기도 하며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하쿠지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죠. 즉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라는 개인주의 사회가 만연해진 현대사회에서 하쿠지의 삶을 통해 귀멸의 칼날은 인간관계는 덧없으면서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 싶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같지만 아름답다, 이런 거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